최소 10,000명 주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지금 격전지인 쿠르스크 이동했고 또는 주둔했고 막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지금 설명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We continue to be greatly concerned about the partner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e now assess that as many as 10,000 have made their way to Kursk and could enter combat in the coming days. As we have said, we expected that it was likely that they would enter into combat against Ukrainian forces, and if they did, they would b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Вже 11 тисяч в Курській області. Ми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і не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реакції партнерів.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한 10,000여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지금 가 있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크루츠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지금 북한군, 러시아에 간 북한군에 대한 얘기가 미국 쪽과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군 10,000명이 크루크스로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일 내 전투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11,000명의 북한군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얘기 지금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우크라이나와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최소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이제 쿠르스크 지역 격전지거든요. 여기에 이미 집결해 있다 이런 뜻인데 곧 전장에 투입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궁금한 거는 이 10,000명대의 이 북한군이 대규모로 동시에 전장에 투입되는 것인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나눠서 부분 투입되는 거다. 이것도 사실 관심사인데 이건 어떻게 좀 전망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러시아 본토로 10,000명 넘게 들어갔고 그중에 대부분이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돼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확인된 보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어제 우크라이나 측 보도를 보면 이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10,000명을 동시에 투입하기보다는 준비된 병력부터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예. 아마 축차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급하게 들어갔고 예. 통역이라든지 지휘체계라든지 보급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적응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10,000명을 동시에 투입해서 동시에 손실을 보기보다는 예. 이 축차적으로 전황을 봐가면서 투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요. 전장 투입 임박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인다면 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목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그럼? 예,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불법 침략에 병력을 대규모로 파병한 것을 규탄을 하고 정부가 이미 발표한 것은 러시아와 북한군의 동향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역할과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북한군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 기여도에 따라서 앞으로 푸틴이 러시아가 북한에게 북한의 요구사항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향들을 예의 관찰하고 주시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참관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폭풍군단 훈련된 병력들이 갔다 그렇지만 또 과연 기여보다는 그 인원들이 동요하면서 일부 귀순을 한다든지 투항을 한다든지 예. 현지를 이탈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심리전 또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주목해서 보고 우리의 대응책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동향 또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경로로 어떤 소식과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런 내용도 오늘 들려드는데 잠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자막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친 우크라이나 SNS 계정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생포 러시아군 영상이 좀 공개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러시아군 포로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거거든요. 이 포로 얘기는 북한군이 자신들에게 총격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문성묵 센터장님 이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일단 좀 판단을 해봤는데 이 가능성도 또 판단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면서도 또 사실 그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나 또 사진이나 그런 기사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좀 진위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쿠르스크라고 하는 지역은 글자 그대로 참호전 진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파병이 북한군이 단독으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고 있어요. 예. 지금 주목하는 것은 과연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현지 지형도 잘 모르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지휘관이 러시아 말로 지시를 했는데 북한군이 제대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총구를 아군으로 돌리는 그런 뭐 러시아 측에서는 불상사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과거 6.25 전쟁 당시 그 유엔군 미군들이요. 예. 한국군, 북한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공군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폭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뭐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정말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언어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정을 가능케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하고 인터뷰 좀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오전 7시 30분쯤이에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400km 정도 비행. 그러니까 이 비행거리 보면 이 단거리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사실은 미국 대선 본투표일이거든요. 본투표일 시작되기 전에 가장 빨리 하는 미국의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6시간 전에 도발한 거예요. 당일날 지금. 여기 보면 뉴햄프셔 닉스빌 로치인데 이 당일날 탄도미사일 또 발사했다는 건데 일단 4년 전 미국 대선 때는 북한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은 대선 당일까지 이제 뭔가 도발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를 겨냥한 것 같긴 하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걸 보면 또 미국의 뭔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황해도 쪽에서 동북 방향으로 예. 함경도 방향으로 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알섬이라고 하는 곳을 염두에 두고 발사를 한 것 같고요. 사거리로 봤을 때는 아마 북한이 그동안 자랑했던 KN-25일 가능성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단거리라고 하는 걸 봤을 땐 분명히 대한민국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이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입니다만 예. 어제 5일 전에 북한이 발사했던 화성 19 ICBM과 예. 관련한 경고 차원에서 한미 1위 연합 공중 이 훈련을 했습니다. 예. 어젯밤에 김 여정이가 급하게 여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성명을 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핵 무력 강화가 정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는데 예. 아마 제가 볼 땐 김여정 담화가 나오고 바로 새벽 아침에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걸로 보면 예. 한미일 특히 비원비까지 앞세워서 지금 북한을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참가하면서 국제사회의 규탄, 예. 또 북한 내부의 동요가 크거든요. 예. 이걸 좀 물타기하고 틀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륙체계 하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을 향한 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북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북한 그리고 북한군 러시아가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좀 알아봤고요.